저는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상간녀로 몰려 다니던 직장도 잃고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모임에서 해당 일이 다시금 거론되기에 저는 허위 사실이라며 그 일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때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당시 불륜으로 거론됐던 남성과 그의 아내 이름을 거론하며 해명을 했는데 얼마 후에 고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상간녀 소송의 비밀 보장 의무를 제가 어겼다면서 이전 상간녀 소송을 한 상대 측 부인이 저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데요.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라고 해명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아하니 상간녀 소송이 종료가 되고 무혐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 이 자체가 상간녀 소송 비밀 유지에 위반하는 행위일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려주세요, 송 변호사님. 네, 네. 사실 판결이었으면 뭐 예. 상간녀니까 위자료를 지급해라, 뭐 상간녀가 아니니까 지급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겠지만 예. 조정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조항을 조정 결정문에 이제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양측 모두 이후 일체의 그 내용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발설을 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설한 내용에 따라서 조정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이제 소송의 원고였던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뭐 충분히 위반을 했다고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네. 이게 무혐의로 끝난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사실 주요 사실관계에 공백들이 많아서 네. 이건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일단 첫 번째, 모임에서 도대체 당사자만 아는 이 불륜 관련 사실을 모임에 있는 참석자가 어떻게 언급하게 됐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알게 된 경위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뭐 알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상대방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소송상 무조건 비밀 유지 의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비밀 유지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까지 이제 정하는 경우에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네. 무조건 당연히 소송에 관한 얘기를 밝히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경우에 따라서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일단 뭐 각설하고 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명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사연을 주신 분이 그 사람이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뭐 소송을 걸었어. 네. 만약에 이런 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명을 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실명을 거론했다는. 왜냐하면은 어떤 타인을 특정해서 허위로 나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공연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얘기했다. 그럼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고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해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참 나와 있질 않아서. 뭐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해명을 했다.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라든지 말하게 된 경위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 애매하고 엄격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허위였는지 사실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네.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특정 지인 모임에서 불륜남으로 지목됐던 상대 측의 이름이나 소속 소속 정도를 밝힌 것,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요? 네, 사실 뭐 그 소속 정도를 밝힌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속 정도를 밝힌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속 정도를 밝힌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 어려운 질문드렸나요? 네, 예.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네. 아까 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성립이 우리가 흔하게 듣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예훼손죄 자체는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 기분이 나쁘다, 내가 명예가 훼손된 것 같다. 뭐 이렇다고 해서 성립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할 만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인정할 만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혹은 그거에서 더불어서 그만한 금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피해도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의 성립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사기죄도 그렇지만 명예훼손 또한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입증을 한다는 게. 알겠습니다.